오늘 노트북 LM에 대해서 발표할 따뜻한 맥 연구소의 이충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발표할 때에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저보다 노트북 LM을 더 잘 강의하실 수 있고 더 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포문을 여는 그런 이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토의할 때 많은 좋은 의견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로 유스 케이스 중심, 활용 사례들 중심으로 하고 그동안에 제가 이런 팁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는 데모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따뜻한 맥거 연구소의 대표고요. 사람과 제품과 지식을 연결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메이커 운동에 참여를 해갖고 그이쭉 뭘 만드는 그러한 일을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3D 프린터 에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해서 1년에 한 천여 명 정도에게 계속 3D 프린터를 좀 홍보했던 그러한 이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챗GPT로 코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O3가 나오면서 코딩의 품질이 현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AI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 활용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좀 해서 이 갭을 좀 줄이고자 AI 에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AI 리터러시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 찾는 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AI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먹는 거 못할 것 같고, 잠자는 거 못할 것 같고, 또 뭐가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돼서 제가 다 의견을 물어보지를 못할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사용자에게 내재화시켜 주기는 힘든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할 노트북 LM은 지식을 내재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학습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아이디어를 얻는 거를 이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분들, 여러 부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이 노트북 LM2를 잘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의 강점은 나한테 맞춰주는 학습 도구라는 겁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전달해주는 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결과를 내가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또 얼마 전에 한국어로 팟캐스트를 만드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건 너무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주어진 소스 정보에 굉장히 충실하게 훈련해서 결과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환각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기능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AI 기반의 학습 및 연구 파트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노트북 LM은 어떤 과제나 어떤 타스크를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말쯤에 하사비스가 트윗을 날렸어요. X를 통해서. 거기에 이 노트북 LM은 복잡한 주제를 요약하고 조사하기에 훌륭한 도구라고, 그리고 하사비스는 항상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 자기가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노트북 LM을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 LM하고 제미나이 2.5 프로를 무료 사용자에게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활용을 하면 연구를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는데 탁월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사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그냥 일반 버전하고 플러스 버전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일반 버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횟수의 제한이나 이런 것만 좀 있지 거의 같은 기능들을 활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 사용 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됩니다.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노트북 LM은 어시스턴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노트북 LM만 사용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을 써서 그 도구들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갖고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40분 동안은 질문을 받지 않지만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질문을 잘 메모해 둬줬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용 환경은 컴퓨터하고 모바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컴퓨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구독 유형은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하겠고요. 아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한 60% 정도는 이미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한 30% 정도는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업무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 제일 많은 관심이 좀 있으시고 개인 학습 및 자료 정리하는 이런 부분, 또 아이디어 구상 및 창의력 훈련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좀 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이렇게 보면 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노트북 LM인데 노트북 L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어, 어떤 식으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스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는 뭐 PDF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웹사이트 링크, 유튜브 링크, 마크다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컨텐츠 유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유형들을 만드는 다른 도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GPTS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스를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하나 재미있는 거는 노트북 LM 기능 자체에 디스커버 탐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찾아주는 심지어는 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줘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 그런 모드로 하면은 자기가 노트북 LM이 랜덤하게 어, 흥미있는 소스들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소스가 찾아지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또는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에 의해서 그 요약을 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이 좋은 선순환 기능들이 있고요. 이 선순환 기능들을 노트북 LM 자체에서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더 좋은 소스들을 또 만들어서 다시 또 피드백해주는 그러한 이 선순환 구조를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고서도 되어질 수 있고, 또 논문도 작성할 수 있고, 블로그 글도 작성할 수 있고, 또 팟캐스트를 통해 갖고 음성으로 또 좋은 어떤 그 결과물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노트북 LM이 제일 초기에는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습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학습한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된 나도 또 하나의 결과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소스의 다양한 포맷이 있고요. 근데 아직 좀 아쉬운 거는 EPUB, 그 전자책이 주로 EPUB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PUB은 아직 안 되는데 조만간 좀 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에 참 좋은 거는 어, 구글 드라이브의 구글 문서 또는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웹사이트 URL이나 또 유튜브 공개 동영상 URL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챗GPT의 프로젝트 기능이 있는데 아주 노트북 LM하고 좀 유사한 기능은 유사한 기능인데 챗GPT에는 웹 URL이나 유튜브 공개 동영상 URL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챗GPT의 프로젝트에는 어, 질문을 할 때 이미지나 그 파일을 추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노트북 LM은 질문을 할 때에는 텍스트로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굉장히 큰 좀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 LM을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소스를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출처를 제공하는 게 너무나 훌륭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느 출처에서 나왔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인데 노트북 LM은 이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클릭으로 브리핑 문서라든지 학습 가이드, 뭐 FAQ 뭐 이런 걸 통해서 원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는 요약을 할 때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맵 기능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소스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생성을 해주는데 이 마인드맵 생성이 상당히 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소스에 있을 때 시간을 일일이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 지식과 소스에 있는 것과 연계시켜가지고 타임라인을 작성해 주는데 이것도 수준급으로 작성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AI 오디오 오버뷰가 있습니다. 이 AI 오디오 오버뷰는 두 명의 팟캐스트가 대화 형식으로 소스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한 6분에서 7분 그 사이에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도 만들어 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저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이 글로 읽었을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상당히 좋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오디오를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습 자료, 소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이 전산을 전공할 때에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이 소스를 잘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 소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정보를 검색하고 이 그 검색된 내용에서 이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 핵심 학습 자료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는 좋은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논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맞는 거를 집어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생성을 할 때 이 소스 내에서만 정보를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주요한 이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요거를 잠깐 좀 살펴보면 어, 이 그냥 바로 우리가 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로 되어 있고요. 요 메뉴 위에 추가는 소스 추가를 하는 부분이고 탐색은 소스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소스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메모 추가는 우리가 검색해서 답변으로 나온 거를 메모로 추가하는 거고요. 그 추가된 메모를 다시 또 소스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AI 오디오 오버비는 음성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마인드맵은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생성해주는 기능이고요. 어, 요약에 대한 기능 중에 학습 가이드와 브리핑 문서가 있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와 브리핑 문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준 소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설정 인물들에 대한 캐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소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FAQ 기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 타임라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그 소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구분해 주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이따가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 어, 기능이고요. 잠깐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소스 검색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싶을 때,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핵심 자료를 만들고 싶을 때, AI 오버뷰 기능은 두 명이 진행하는 팟캐스트고요. 어, 사용자가 선택한 노트북의 방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고요. 이 접근성에 대해서도 이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소리로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꼭 한번 좀 체험해 보시기를 이 추천을 드립니다. 노트북 LM을 사용을 할 때, 이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유스 케이스 한 세 개 정도들을 택해가지고, 제가 먼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매뉴얼, 장비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도구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들이 있을 때 이 매뉴얼들을 이해하는데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 거가, 요게 그 라이더 센서입니다. 이 라이더 센서가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수평으로는 360도고, 그다음에 수직으로는 위아래로 45도를 갖는데, 요 매뉴얼을 노트북 LM에 입력을 시켜주고, 요걸 질문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두 가지, 어, 두 가지 매뉴얼을 추가를 좀 했는데요. 요 매뉴얼은 하나는 데이터 시트고 하나는 사용자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요거를 가지고 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의 수직 각도를 검색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라이다 센서의 수직 시야각 42.4도로 정확하게 찾아서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참고 문헌이 나오거든요. 이 참고 문헌을 어, 클릭을 하면 어, 여기에 보면 요 부분으로 어, 이 수직 각도가 필드 오브 뷰 버티칼이 42.4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된 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어, 그리고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 노트북 LM이 상상을 해서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어, 결과를 소스를 통해서만 보여준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요 영상은 그 AI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의 AI 치명적인 위험과 더 안전한 길이라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추가를 하는데 유튜브 링크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다가 해서 삽입을 하면 해당하는 유튜브가 소스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추가가 된 상황에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열면 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을 좀 해서 AI의 발전 과정 및 현황, AI에게 잠재적 위험, 안전한 길, 주요 메시지, 개인적인 책임, 비전, 이런 식으로 쭉 마인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 중에 어, 미래에 발전된 AI 글로벌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발전된 AI 글로벌 공공재에 관해 이 출처에서 말하는 내용을 비전이란 더 큰 맥락에서 어, 이 정의하세요라고 해서 요 내용을 소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가 어떻게 글로벌 공공재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어, 메모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에 저장되면 저장된 내용을 갖고 어, 이 벤지오의 AI 비전과 안전장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참조로 어, 메모를 해줄 때 여기 마인드맵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나중에 어, 이 메모에서나 소스에서 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스로 정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오버뷰 부분이 있는데 이 오버뷰를 팟캐스트를 만들 때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I를
글로벌 공공재로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AI 글로벌 공공재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생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걸리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오버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리핑 문서는 간단하게 클릭하면 됩니다. 요 브리핑 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브리핑 문서에는 어, 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논제 및 핵심 아이디어, 어, 또 AI 역량 증가보다 AI 에이전시 증가가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해주고 주요 테마하고 핵심 사실들을 정리해주고 결론을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소스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가이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가이드를 하면 이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질문들과 그 다음에 퀴즈들, 또 핵심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그냥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타임라인을 클릭을 하면 요 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어, 구분을 해서 15년에서 20년 전, 또 수년 후, 어, 2015년에서 20년 10점, 2020년, 부터 수년 후니까 2024년, 5년, 요 사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2년, 2023년 1월, 3월, 또 일시 요청 후, 이후 시점,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요. 등장인물로, 요시아 벤지오 박사하고 패트릭,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과학자 AI 이 부분이 있어. 과학자 AI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 과학자 AI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과학자 AI는 벤지오 박사팀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 참고 문서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주요 역할 및 목적이 이 신뢰할 수 없는 AI 에이전트의 나쁜 행동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거를 메모에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벤지오 교수가 가장 우려되는 AI 위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소스에 기반을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벤지오 교수가 가장 우려되는 AI 위협은 AI의 능력, 역량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AI 에이전시, 그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모에 하나 정리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벤지오 교수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좀 써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을 쓸 때 제목 후보를 요청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5개의 후보를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시 증가의 위험성 분석 및 안전장치로서의 과학자 AI 역할 탐구, 미래에 발전된 AI, 뭐 재앙적 위험 경고와 글로벌 공공재 비전 실현 방안 연구, 뭐 이렇게 해서 5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어, 2번을 한번 택해 볼까요? 네, 이것으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참고 문헌을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제미나이의 도움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RL을 ASA 스타일로 어, 제안해 주세요. 근데 제가 무슨 논문인지를 내용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앱스트랙트 작성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 포맷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어, 또는 탐색, 탐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탐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가보면은, 요거를 한번 좀 요청을 해볼게요. AI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류, 역사를 정리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달라고 어, 요청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먼저 어, 노트북 소스를 추가해야 되는데 뭘 추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소스 검색을 하는데 이 탐색을 누르겠습니다. 이 탐색을 누르면 I'm feeling curious. 이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노트북 LM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주지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록한 대로 AI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류 역사를 정리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인공지능 AI의 발전 역사, 뭐 여러 이 알렉스넷,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레퍼런스가 있네요. 이것들을 한번 다 가져오 보겠습니다. 체크한 상황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들을 추가해서 추가된 소스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노트북 LM이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소스가 추가가 되면 이쪽 여기에 전체적인 소스를 요약하는 요약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합을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그러면 아까 이 음성 팟캐스트 만든 거 이걸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 대부 중 한 분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의 경고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대체 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보내주신 강연 녹취록 발췌본 보면서 그 핵심을 좀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강연 시작할 때 보면 벤지오 교수가 자기 어린 아들이 글자 블럭으로 유레카를 맞췄을 때 그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인간 능력이 확장되는 그런 순수한 기쁨이요. 그렇죠. 그런 성취감, 배움의 기쁨. 근데 바로 그 기쁨을 어쩌면 AI가 빼앗아갈 수도 있는 미래가 올까봐 자기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사실 벤지어 교수도 처음에는 AI를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뭐 질병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탄소 포집 기술 개선한다거나 이런 연구를 주로 했었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게 딱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이 AI 발전 속도라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빠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었다. 네. 수십 년 아니 뭐 수백 년 걸릴 줄 알았던 일이 어쩌면 불과 몇 년 안에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자각을 한 거죠. 단순히 속도 문제만이 아니라 그 AI의 능력, capability라고 하죠. 그 능력의 성격. 탐색 기능으로 소스를 추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소스들을 다 추가를 좀 했고요. 그 소스를 추가하다 보면 이렇게 에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는 부분들은 삭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타임라인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대 AI 발전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대별로 어, 2019년도에 GPT-2, 20년도에 GPT-3, 21년도에 달리 개발, 22년도에 챗GPT 출시, 23년도에 GPT-4 출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해당하는 마인드맵을 눌러보면 현대 AI 발전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소스에 있는 그러한 여러 이벤트들에 대한 마인드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 시스템 관련 기술 이 나오고 패턴 인식의 개요, 패턴 인식 접근 방식, 특징 추출 및 차원 축소, 뭐 클러스터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이 몇 개를 직접 한번 실행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활용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노트북 LM이 그 이 학습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스터디메이트가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좀 자극을 좀 받잖아요. 그렇듯이 노트북 LM이 스터디메이트로 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실행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관련하는 부분들도 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배경 탐색하고 그 선행 연구 정리하고 개념 정립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트북 LM이 그이 한 해 일익을 좀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그 데이터 공작소에 있는 그 타픽 그 이 쭉 써놓으신 글들 좀 보니까 몇 분들이 이런 부분도 활용한다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강의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뭐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미국에 있는 UC 리버사이드 대학에서는 그 이 노트북 LM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
어떤 토의하거나 이럴 때 토의 파트너로 역할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짧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독서 자료와 함께 이 업로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에 대한 이 약점이나 아, 강점을 찾고 또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레딧에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가 이제 보험 강좌 손해 사정 하는 그러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과서 각 장을 노트북으로 만들고 그 팟캐스트니 학습 가이드니 요약 등의 기능을 사용해서 학습 시간을 한 절반가량 줄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을 좀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소스에 자료가 없는데 뭔가를 조금 찾아보고 싶으면 자료 외적으로 라는 표현을 써주면 조금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도구들이 저는 이 노트북 LM하고 챗GPT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개체로 옵시디언을 사용을 합니다. 옵시디언의 장점은 챗GPT 프로젝트나 제미나이나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없는데 옵시디언은 그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메모 제목을 할 때 뭐 FAQ니 타임라인이니 마인드맵이니 뭐 상세 브리핑이니 이런 부분들 같이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참고 문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ASA 스타일로 표현해 달라 라고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요약 관련해 갖고는 단일 소스 요약하는 부분이 있고 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복수의 소스 요약하는 게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한 요약이 있습니다. 단일 소스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달라. 또 이 문서의 방법론 섹션만 요약해 달라. 또는 어, 소스 그 이름을 주고 주요 주장과 결론을 200자 이내로 요약해 달라. 또 이 문서의 특정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복수 소스는 이 노트북의 모든 소스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인공지능 가버넌스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들을 요약해 주세요. 또 소스 1과 소스 3에서 언급된 환각 현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해 달라. 어, 또 모든 소스를 종합했을 때 인공지능 안전성 분야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팁은 어, 유튜브 링크가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류가 날 때는 그 유튜브 영상 자체를 링크로 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스크립트로 바꿔가지고 그 스크립트 바꾼 거를 소스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크롬에 있는 유튜브 서머리, 리드 GPT 앤 클로드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크롬에 확장 앱으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이 서머라이즈 비디오 버튼이 생기는데요. 서머라이즈를 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고 텍스트로 바뀐 것들을 메모에 추가하고 이걸 소스로 전환을 해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 대략 요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 네. 아, 아까 순조대했던 것처럼 노트북 LM을 이미 써보신 분도 있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써보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일 대표님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좋은 방지를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 안 써보신 분들 저는 옵시디언을 이 챗GPT나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내가 생각할 때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갖고 소스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PDF로 만들어서 다시 노트북 LM에게 집어넣어주죠. 또는 챗GPT 프로젝트에 이 추가 파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팁은 그 소스들이 이제 PDF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하나의 소스를 하나의 노트에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게 찾은 그런 PDF들은 소스들은 별도로 구글 드라이브나 자기 로컬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노트북 LM에 올려놓으면 거기는 소스 자체를 이렇게 제공해 주진 않거든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정교윤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노트북 LM의 AI 오디오 오버뷰로 음성 파일을 캐릭터가 나오는 비디오로 변할 때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팟캐스트에 나온 그 인물을 그 비디오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노트북 LM 자체에 의해서 그걸 지금 조만간에 어나운스 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이긴 한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노트북 LM의 그 MP3 파일을 받아가지고 브루나 아니면 기타 네오 3에다가 좀 덧입히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작업이 많아서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그냥 그 이미지에 두 명의 가상인간 두고 어떤 사람 A 화자가 얘기할 때 얘가 커지고 B 화자가 얘기할 때 얘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거가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 뭐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쭉,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감 지금 얘기하고 말게요. 그래서 지금 네. 차분하게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어떻게 뭐 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표로 정리됐던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여태까지 설명해야 하는 거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가 전반적으로 알고서 내용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더 현실적인 거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할 때는 손흥민 이슈 사항이 그때가 트렌드여가지고 네, 손흥민 축구랑 손흥민 임신설 그걸로 이제 그 설정을 손흥민 축구 관련된 걸로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뽑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설민석의 어떤 그 유튜브가 있으면 그 유튜브의 링크를 가져다가 그 몇 년도 이렇게 쭉 타임라인 나오는 것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 역사에 관련된 거니까 뭐 정치 이슈는 지금 하려고 하면은 약간 부담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나라 역사를 가지고 하면은 좀 더 현실감 있는 이 예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팀의 이제 내부에서 보여드릴, 그러니까 그래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집단성을 하셨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황당했던 건데, 보시면 프로인데 구글 오픈스페이스 구독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때 같은 프로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자료를 제가 똑같은 리소스 파일을 가지고 다른 구글
구글 원으로 갈 때 있는 계정, 개인 계정으로 이걸 똑같은 걸 만들어 봤을 때 똑같은 국내 질산 헬스케어 동향 자료 똑같이 보긴 한데 이 보시면 생성한 음성 데이터가 7분이잖아요. 보통 8분 이내거든요.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만든 거는 5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나도 마찬가지고 같은 프로인데 같은 프로거든요. 프로는 같은데 계열이냐 기에 따라서 진행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중소기업이니까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표준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제미나이나 이 노트북 LM을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별도 구독 없이. 예, 그렇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돼요. 집단일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 같은 경우 회사의 사례는 들면 어려운 논문이나 주제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회사에서 컴파일러를 연구하는데 이 컴파일러를 연구할 때 생기는 이 주제에 관련된 계속 리소스를 추가하고요. 이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계속 메모에 저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다시 이거를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집단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팁으로 공유드린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 관련해서 더 추가드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자동화까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아침이든 어떤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뭐 임원진 이런 데다가 보고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메모가 짧게 나오는데 슬라이드로 작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다른 어떤 챗GPT 사이트를 안 쓰고도 슬라이드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거를 간마나 아니면은 다른 뭐 툴들, 요즘에 슬라이드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툴들이 많아서요. 툴들을 사용하시면은 금방 이제 PPT 자료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소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조사해서 나열하고 싶은데 그 사진을 메인으로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 사진으로 기반으로 해서 좀 풀고 싶은데 이 소스에서 보니까 URL 링크가 있지만 이미지는 또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운 받아서 해도 제미나이 쪽에서 하시면 돼요. 제미나이 쪽에서 이미지 올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하시면은 노트북 LM 연동이 되니까 노트북 LM 사이트 말고 제미나이 가서 하시면은 그 이미지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해석해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북 LM 또 기능 포함하셔가지고 쓰시면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이미지들을 구글 슬라이드에 PPT에다가 이제 다 넣어가지고 그걸 참조시키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제 보통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발표 자료가 공유되면은 이걸 일일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발표를 직접 듣지 않으면은 그 발표 슬라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디오 오버뷰로 들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이드에 넣게 되면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읽어오시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아주 좋은 답변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김민희 연구원님이 네? 저 몇 가지 팁만 공유드리고 싶은데. 네네 말씀하시죠. 네. 이거 그 디폴트 랭귀지를 영어로 바꾸면은 보통 한글로 오디오 오버뷰를 하면은 10분 내외로 나오는데 이걸 그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 보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10분에서 20분, 30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약간 장주현님이 유료로 쓰실 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한국어인데도 55분까지 가능해서 좀 놀라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하나 더 좋은 게 이 오디오 오버뷰로 듣다가 보면은 중간에 저희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인터랙티브 모드 버튼이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어인 경우에 중간에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 답변을 또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감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팟캐스트라는 이런 포맷이 저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좋은 포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 가면서 들으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조건 추천합니다. 써야죠. 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노트북 LM 네, 이렇게 하고 혹시 저기 조민지 연구원님이 그 실시간 동영상 편집 가능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조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실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동시 편집이면은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노트북 LM에 제가 네. 공유 버튼이 있으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공유를 한 사람들이랑 동시에 이렇게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서 동시에 메모를 달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네, 그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 가능한 것 같고 실시간 동시 편집이라고 하길래 그 이게 나오면서 이게 편집이 되나 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공유에서는 네 그렇게 가능하고요. 요게 지금 제가 해보고는 있는데 메이크나 이런 그 툴들이 좀 있기는 해요. 툴들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에서는 아마 이제 음성이 따와지면 그전 기술이 이제 크롤링 기술이 있는데 크롤링으로 어떤 그 버튼들 눌러가지고 특정 경로에 이 MP3 파일을 받고 그 받은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MCP 사용해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교육에서는 다 이제 마케터들 교육이라서 메이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에다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 중에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변경을 하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걸 자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해당하는 음성만 있으니까 그 관련된 거에 이미지들을 뽑고 이렇게 해서 영상 자동화까지도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긴 한데 손이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 기술에다가 그 mp3 가져오고 그걸로 메이크를 태우면 영상 자동화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의 그 몇시 몇 분에 뿌려주는 요구 기능까지도 되고 내 고객에 해당하는 DB가 있으면 고객 DB 연동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내가 관리하시는 이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아침마다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아직은 수동이 좀 많아서 자동에 해당하는 게 그나마 플루이드긴 해요. 플루이드긴 해서 플루이드에 해당하는 걸 다음 주에 제가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주제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까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우선 2층에 저는 이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듣긴 들었었는데 사용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 뭐 다른 제미나이 이런 건 엄청 많이 사용해왔는데 오늘 딱 보고서 이충일 대표님이 이제 해주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옆에 실행해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거 논문 쓸 때 너무 유용할 것 같고 내가 왜 이걸 지금 맞아요. 알았지? 하는 정도로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알았다는 것도 상당히 빠른 겁니다. 네. 그러면 조민지 연구원님은 논문 잘 쓰는 걸로 이제 박사까지 고고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분들 네, 소감이나 뭐 질의응답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시간 관계상 바쁘신 분은 빨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막 시키겠습니다. 네. 네, 양선희 대표님. 네.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노트북 LM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와우. 짱. 그리고 저는 지금 태스크 마스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활용 예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노트북 LM처럼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 오. 부분 관련해서도 유튜브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와. 링크는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링크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네, 발표 잘 멋있어요. 들었습니다. 대표님 멋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배종철 본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강의 듣기 전에 그 노트북 LM이 뭔지를 보겠다고 해가지고 어제 그 강의 그
그 강의 파일을 녹음한 게 하나 있어서 아까 그 시연할 때 해주시던데 그 마인드맵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잘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클릭하고 이제 뭐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 오늘 제가 많이 배워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이렇게 쓰는 편인데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초보자라서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종수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음수거 해제가 안 됐습니다. 김종수 소장님.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냥 설명으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많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농부님.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농부. 네, 별을 노래하는 사나이가 이 농부의 한자 풀입니다. 네. 이재명 농부님. 네, 노트북 이름은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쓰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농사일하고 노트북 LM이랑 분명히 관계가 있을 텐데 접점을 발견 못하고 있는데요. 뭔가 뭐 논문을 검색해야 되나 스마트 농법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면서 좀 더 농사와 노트북 LM의 연관 접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하나 아이디어 드리면 거기다 농사일기를 쓰시고요. 그걸 팟캐스트로 한 다음에 유튜브에다 이렇게 계속 올리면 멋진 그 농사 관련 멋진 유튜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형 대표님. 네네. 오늘 세미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챗GPT를 이충일 대표님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거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나오는 거를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런 게 사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타입인데 또 제가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이런 모임처럼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이런 거 좀 써봐라 이러면 또 한 번은 또 써보게 되는 그런 노트북 LM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대표님이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이제 못 썼는지 아마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안 쓰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써보게 될 때 이제 쓸 시점이 왔다. 그게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지식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정보에서 제가 아는 이제 그 개발자 분들은 사실 유튜브보다는 문서가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자체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굳이 대화가 아니라 좀 직관적으로 돼 있는 설명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뒤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팟캐스트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왔을 때 알아서 팟캐스트가 조금씩 잘리면서 새로운 게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뉴스를 팟캐스트처럼 들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신뢰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주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을 아침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가을 아침.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가을 아침 같습니다. 네,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이승배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승배
김미 부장님 자리 계신가요? 어디 가셨나요? 네. 박선영 부장님 자리 계신가요? 네, 다음부터 얼굴 안 보이면 네, 초대 안 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동훈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네. 이충일 대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노트북 LM은 처음에 좀 혹해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처음에 집중해서 쓸 때는 야 이거 대박이다. 뭐 그냥 소스 그냥 잔뜩 넣어놓고 요약을 자동으로 해주고 내가 필요한 거 물어보면 답해주고 좋다. 그리고 또 막 음성도 막 이렇게 팟캐스트 만들어주길래 처음엔 그 한글이 나중에 나왔고 영어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글 나와서 한글 되네 막 그래서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든 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뭔가 내가 궁금해서 소스를 가져다 놓고 요약해줘서 그 요약본을 딱 보면 그 요약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원본을 보게 되는 거꾸로 좀 그런 상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트북 LM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LLM 트레이닝 하듯이 인터넷 모든 자료를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형태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얘한테 모아놓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걸 답을 주는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파인 튜닝이 또 필요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메모로 저장한 다음에 걔를 다시 소스로 넣어놓고 파인 튜닝을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 다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딱 넣어놓고 걔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학습을 또 시작하고 물론 이제 마인드맵이나 뭐 여러 가지 팟캐스트 뭐 다 좋은데 뭐 FAQ도 있고 FAQ 같은 경우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LLM 기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 도메인에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을 하잖아요. 강화 학습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뭔가 질문과 답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성능을 높이고 이런 작업을 하듯이 이 노트북 LM 안에 이게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 원하는 소스들을 가져다 놓고 모델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뭔가 질문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내가 그 최종 정리된 내용의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야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LM이라는 게 결국은 노트를 활용해서 그 하나의 이제 책이잖아요. 노트로 만든 책인데 이 책을 뭐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학습을 하고 내가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익혔으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노트북 LM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습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지식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까 옵시디언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는 옵시디언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라라든지 혹은 제텔카스텐 같은 그 지식 구조 연결, 그 메모와 노트를 연결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지식 그래프 아까 우리 신동욱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해 주실 그 플로우위드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더 큰 그림에 또 확장된 느낌이라서 좀 이번에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뭔가 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지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두원 대표님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뭐 특별히 어떤 오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노트북 LM이 나와서 실제 저는 이제 업무에 좀 활용을 해서 이미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올린 문서의 범위 내에서 LLM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LLM에서 사용했었던 이런 것보다 좀 한정된 형태의 내용 안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구하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 뭐 올라마 모델 형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